자, 신경계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큐전하고 컨튜전 구분하는 건데요. 우리 세레브랄 컨큐전 같은 경우는 뇌진탕. 그래서 뇌진탕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뇌진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뇌 자체에는 손상 없이, 뇌에 문제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능 장애를 뇌진탕이라고 해서 세레브랄 컨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뇌진탕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의식을 잃고 그 리플렉스 반사가 소실이 되기는 하지만 곧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요 상태의 그 질병명을 컨큐전이라고 하고요. 컨투전 같은 경우는 타박상이라고, 컨투전은 타박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타박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질적인 손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피부에는 파손 없이,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뇌 실질 안에 기질적인 손상이라든지 이 손상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의식 소실을 갖다주는 것들을 세레브랄 컨투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서 배웠던 그 서브듀랄 헤마토마라든지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마토마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장기적인 뇌 손상이라든지 에필lep시, 그래서 이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전탕은 이제 가볍게 이제 뭐 이렇게 충격받아서 뭐 어떻게 뭐 부딪히거나 맞거나 이래서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세레브랄 컨큐전, 뇌진탕이 되는 거고요. 세레브랄 컨투전 같은 경우는 밖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 손상이 없는데 안에 있는 뇌 실질에 기질적인 손상이 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식 소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뇌 손상이라든지 에필lep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뭐 일시적인 경련성 발작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오마, 네, 오마는 무슨 종양을 이제 오마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 여기 이 오마에서 보시면 아스트로사이트, 별 악교 세포의 종양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리오블라스토마라고 해서 교모 아세포종, 악교 모세포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 우리 이제 희소돌기 배웠었죠? 예, 그래서 올리고덴드로 글리오마라고 해서 희소돌기 악교 세포종이 있고요. 에펜디말, 그래서 이제 뇌실막에 이제 그 세포종이 발생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메들로는 이제 속질이었잖아요. 그래서 메들로 블라스토마라고 하면 속질 모세포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포종의 어떤 부분에 종양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뇌 종양에서 가장 흔한 종양 중에 하나가 이 아스트로사이토마라고 해서 별 악교세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어디냐, 네, 어디에 종양이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글리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원발 세포 종양, 그래서 어디서 전이돼서 오는 게 아니라 원발성으로 오는 그 뇌 종양 중에 또 이 글리오블라스토마가 조금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희소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희소돌기 악교세포종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계가 되게 불분명하면서도 석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단순한 X선 사진으로도 확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희소돌기에
이제 그 세포종이 생기는, 그래서 올리고 덴드로글리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덴드로글리오마 같은 경우는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펜디모마라고 해가지고 뇌실막 세포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뇌실에 이제 그 발생을 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뇌실은 이제 3가지의 뇌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제4스, 그래서 이제 포스 벤트리클 제4 뇌실에 이제 흔하게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들로블라스토마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한테, 그러니까 희소돌기 아구세포는 성인한테 호발이 되는 거고요. 메들로블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어린이한테 또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호발 연령에 따라서 또 어떤 종양이냐가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메들로블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인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뇌척수액 CSF로 파종을 또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이런 종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그리오글리오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강그리오 신경절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절 세포 악요종이라고 해서 모든 연령층에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대뇌의 축두엽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그리오글리오마 같은 경우는 좀 양성 종양인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닌지오마라고 해서 우리 메닌지스 그 수막에 오마가 이제 그 종양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 이상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대부분 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로마라고 해서 신경종, 그래서 오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의학 용어를 배우면서 이제 전미사에 해당하는 것들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어근만 잘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뉴로마 같은 경우는 신경종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 신경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그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종양을 뉴로마, 그냥 이제 그 광범위하게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진단 용어고요. 자, 지금부터는 수술 용어와 또 검사 용어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술 용어 같은 경우도 전미사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토미, 액토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볼게요. 자, 크라니오토미라고 해서요, 개두술, 우리 머리뼈를 이제 빼낼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때 이때 개두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개두술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뼈 그 두개골을 절개를 하고 뇌를 드러내서 하는 수술. 그래서 뇌 종양이라든지 뇌 농양이 있다던가 수두증이 있을 때 이 크라니오토미를 하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액토미라는 단어는 절제술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라니액토미라고 하면은 아예 머리뼈를 절제해서 잘라내는 것. 그래서 머리뼈의 전부라든지 일부분을 잘라내는 요 수술을 크라니액토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니오토미는 개두술, 그냥 절개하는, 크라니액토미는 아예 절제하는 요 차이가 있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크라니오토미 같은 경우는 뼈를 이렇게 드러내서 요 안에 수술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넣어서 그 스컬을 이제 제대로 만드는 요 상태를 이제 크라니오토미라고 하고요. 이 액토미, 절제술 같은 경우는 얘를 떼서 그냥 오픈시켜 놓죠. 그죠? 얘는 이제 다시 뼈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절개해 놨던 거를 다시 넣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요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도토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콜도 척수의 시상노를 그 절단한 요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척수 시상의 이제 통증,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 척수의 그 통증을 이제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아예 외과적으로 절단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콜도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천공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천공술 같은 경우는 트레피네이션이라고 해서 천공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동그란 구멍을 해가지고 그 개두술을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 트레피네이션 같은 경우는 뇌 순환을 이제 차단을 하거나 뇌압을 내리게 하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구멍을, 동그란 구멍을 뚫는다라고 해서 트레피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라모토미라고 해서 우리 살라모스 시상이 있잖아요. 네. 시상을 이제 오토미 절개를 했대요. 그래서 시상 파괴술 또는 시상 절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시상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상의 일부를 파괴시켜 가지고 정신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루기 힘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요 살라모토미 시상을 이제 절개를 하고 또 일부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제 절개를 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그 수술 명칭을 살라모토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요렇게 클라니오토미와 클라니액토미를 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이런 것들 개두술 클라오토미를 이제 그 할 때 아예 열지 않고 그냥 구멍을 동그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것들을 트레피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미넥토미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척추 후궁 절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립판을 절제를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척수 신경에 주는 압박을 줄이는, 그래서 여기 크라니액토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요 일부분을 이제 아예 리무브 해가지고 그 압박을 줄이는 요런 방법,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압박을 가고 있는데 이 컴프레스된 너브를 요거를 빼면서 조금 정상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이제 라미넥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랙트 신경노를 이제 그 오토미 그 절단한 요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트랙토토미 같은 경우는 뇌줄기라고 해서 우리 브레인스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브레인스템 뇌줄기라든지 척수에서 신경 전도, 그래서 이 트랙트를 절개하는 이런 수술 방법을 이 트랙토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뉴렉토미라고 해서 액토미 신경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신경절제술 같은 경우는 주로 말초신경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것을 뉴렉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미사에서 라이시스라고 해서 박리술,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요 수술 방법을 라이시스, 박리술, 그 다음에 뭐 분리술이라고 하는데, 신경 주변에 유착된 부분을 수술적으로 이제 분리시켜주는,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제 그 라이시스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성형술이었었죠. 그래서 신경 조직을 이제 복구하거나 아니면은 신경 조직의 개선을 위해서 성형하는 수술 방법을 뉴로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미사 레피라는 단어. 레피는 봉합술이었죠. 그래서 뉴로레피 같은 경우는 신경봉합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오토미 절단된 신경을 이제 그 꿰매주는 슈처해주는 요 그 수술 명칭은 뉴로레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로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뉴렉토미는 신경절제술이 되는 거고요. 뉴로토미는 신경절개술. 그래서 신경을 절개를 하는, 그래서 신경절단을 하는 요 방법적인 수술을 뉴로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신경을 그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그 두개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추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CSF CSF가 또 그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술 용어에서 또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을 뭐 절단을 하거나 절개를 하거나 척추를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컬을 이제 뭐 절단을 하거나 뭐 절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패섹토미라고 해서 교감신경을 액토미, 절제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를 또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계의 어떤 부분을 절단하거나 절제를 해가지고 자결통이라던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하지 혈액순환이 부전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많이 일으킬 때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한증 같은 경우,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이런 경우는 요 가슴에 있는 흉부에 있는 교감신경 절제술을 통해서 또 다한증을 치료하는 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심폐액토미 해서 교감신경 절제술이고요. 우리 베이거스 그 미주신경 뇌의 10번째 뇌신경에 속하는 요 미주신경 절단술 같은 경우는 우리 소화기계에서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위궤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그 베이거스 너브 그 10번째 뇌신경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을 담당을 하고 불수의근을 조절을 하는 요 신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항진되어 있거나 막 이럴 때 아예 그냥 그 바고토미 미주신경 절단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조절을 하는 이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요 베이거스 10번째 그 뇌신경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너무 흥분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뇌신경 같은 경우 10번째 뇌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복부 그 다음에 뭐 밑에까지 방광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불수의근을 조절을 하거나 위장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치료를 했는데 재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바고토미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용어 중에 보시면 정위 뇌수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스테레오타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테레오타틱이라는 말이 정위적이다라는 말인데요. 정위적이다라는 말은 정확한 위치를 정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스테레오타틱 뉴로서저리 같은 경우는 뇌수술을 할 때 여기 보시면 3차원 좌표를 계산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컴퓨터 단층자는 CT라든지 뇌 자기 공명 영상 뭐 그 MRI라든지 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정확한 종양의 위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한다던가 그 케모테라피 방사선 약법을 주입하는 이런 방법을 여기 정위 뇌수술, 뭐 정위적 뇌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스테레오타틱 뉴로서저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크로메갈리라든지 파킨스니즘, 에필랩시, 세레브랄 애뉴리즘 등에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크로메갈리 같은 경우 말단 비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킨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전증, 그 다음에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좀 정확한 위치, 잘못하면 이제 얘가 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스테레오타틱 뉴로서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룸바 펑처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추천자, 네, 요추천자 같은 경우는 우리 CSF 뇌 척수액을 뽑아보는 검사인데요. 이 룸바 펑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룸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다가 주사기를 꼽은 후에 아스피레이션, 그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뭐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압력을 재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뇌척수액을 조금 뽑아서 뭐 두통을 조금 해소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유로 인해서 이 룸바 펑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 엔세팔로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에코 초음파죠. 그 다음에 엔세팔로 뇌고요. 그래피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우리 그냥 보통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뇌의 조직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보내요. 초음파를 보내면 거기에서 파장을 얻어 가지고 얘를 이제 그 그래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인데요. 이 에코엔세팔로그래피 뇌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뇌에 기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질적인 변화에서 이제 뭐 종양이라던가 혈전증이라던가 뇌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미리 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추천자라든지 뇌 초음파 검사는 치료가 아니라 검사 목적으로 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추천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요 주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CSF를 이제 빼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뭐 최소 4시간 동안은 ABR 절대 안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뇌척수액을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그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파 검사라고 해서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라고 해서 그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뇌세포가 활동할 때, 활동할 때 생기는 정기 활동을 증폭해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뇌파 검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패치를 붙여 가지고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곡선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뇌 초음파하고 비슷하게 뇌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발작 활동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너브 컨덕션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NCV라고 해가지고 이 벨로시티가 속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컨덕션, 전도의 속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속도 검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신경 뉴런이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주고받는 자극의 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말초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자 하는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자극을 주었을 때 이 근육이 반응하는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너브 컨덕션 벨로시티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레디큘로패시 신경 근육의 병증이라든지 플렉소패시 신경총의 병증이라든지 페리페럴 뉴로패시라고 해서 말초신경 그러니까 페리페럴 말초 신경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위 병변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요 그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검사 방법을 약어로 NCV 신경전도 속도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수술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컨벤셔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컨벤셔널은 뭐 고식적 또는 뭐 전통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레디오그래피, 엑스레이, 그냥 단순한 방사선 촬영을 컨벤셔널 레디오그래피, 그냥 엑스레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방사선을 그 환자 몸에 통과시켜 가지고 인체 윤곽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 체스트 엑스레이, 그 가슴 사진 같은 거 보면 단단한 조직, 그러니까 뼈라든지 뭐 늑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밝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 조직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음영을 보실 수가 있고 공기가 차 있는 것은 검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늑골 보면 하얗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뉴모소락스 공기가 이제 기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폐가 이제 회색의 음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까맣게 그 공기가 찬 것을 볼 수 있는 게 요 그 컨벤셔널 레디오그래피 고식적 방사선 촬영술이 되는 거고요. 자,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 토모그래피는 단층 촬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T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횡단면의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횡단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는 것들을 이제 C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RI도 이제 MRI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서 마그네틱 리서런스 이미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사선 파장하고 강력한 이제 그 자기장의 연합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 CT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MRI는 요 공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레저넌스, 이 공명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 CT와 MRI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CT와 MRI는 요즘 굉장히 뭐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만큼 또 많이 하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자면, 자, 브레인 CT라고 해서 요 뇌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각도를 이제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서 3차원에 가까운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선과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식적인 엑스레이 검사에서 알 수 없는 조그만 병소 같은 경우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조영제를 또 투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CT라든지 업도미널 CT,
뭐 그래서 복부 전산화 당층 촬영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튜머라든지 그다음 헬모레이즈라든지 그 블러드 클롯 혈액 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CT 같은 경우는 조금 그 MRI보다는 그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MRI 같은 경우는요, CT에 비해서 이제 영상도, 해상도가 굉장히 조금 더 좋아진, 그래서 이 MRI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얘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자기장을 신체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재배열해서 이 자기장이 끊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 MRI는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심장 박동기를 이제 그 설치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는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미션이라는 말이 방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포지트론 양쪽에 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고 해서 PT 같은 경우도 또 이 뇌 대사 활동을 또 검사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사가 물질 대사가 활발한 뇌조직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이 PT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PT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라든지 스트로크 뇌졸중이라든지 에필랩시, 대사성 뇌 질환의 조기 진단이라든지 미세한 변화를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P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PT 검사 방법인데요. 이렇게 PT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몸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뇌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에필랩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기에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클레어 메디슨이라고 해서 핵의학이라고 해가지고 방사선 물질, 방사선 의약품을 사용을 해서 치료나 진단을 내리는 요 방법을 뉴클레어 메디슨이라고 하고요. 뉴클레어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 방사선 촬영으로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핵의학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단하는 이런 방법을 뉴클레어 스캔. 자, 그 다음에 브레인 스캔 같은 경우는 뇌 스캔. 그래가지고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영상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검사 방법.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요, 예, 인젝션을 해가지고 정맥 내에 인젝션 한 후에 뇌를 통해 가지고 비정상 조직에 축적이 되면은 그걸 이제 검사를 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이 브레인 스캔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레브랄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그 조영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엔지오그래피 조영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뇌 혈관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을 세레브랄 엔지오그래피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피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 그 척수를 이제 조영제를 넣고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디스크 추 간판에다가 그 흡수성 조영제를 넣고 검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뉴모 엔세팔로그래피라고 해서 사실 이 뉴모 엔세팔로그래피와 벤트리큘러
그 그래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명칭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서, 뉴모는 우리 공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뇌 촉수액을 뽑은 뒤에 공기라든지 산소, 헬륨을 넣어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MRI가 많이 또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뉴모 엔세팔로그래피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벤트리클, 뇌실에 이제 그 두개골을 천공을 해가지고 펑처를 해서 뇌실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검사, 네, 이런 방법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굳이 요즘은 MRI나 PT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계 여기까지 길게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용어를 계속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